안녕하세요.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입니다. 앱 기획 특강 네 번째 알파요 앱 전체 UI 구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전 시간에 예고를 했었죠. 알파요 앱이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. 우선 전체 UI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이패드에서 사용되는 블루프린트라는 앱입니다. 괜찮은 툴인데 우선 제가 알파요의 최초 UI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,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최초 UI를 가지고 왔어요. 처음에 알파요 앱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 때는 이제 프리미엄 메뉴라는 앱을 만들고 나서 자동 시급 계산 앱 알파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최초로 이제 UI 기획을 먼저 하기 시작을 했죠. 이렇게 개발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. 지금 기획을 할 때는 페이퍼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목적은 뭐고, 사용자는 누구이며, 어떤 변수들이 있고,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가고,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,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고, UI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화면을 그리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문서로 작업을 하는데, 이때는 그냥 화면에 먼저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이게 지금 의미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작업하는 게.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목업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점을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라인 선도 목업틀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가지고 전체 화면을 봤을 때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. 복잡하죠?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어느 부분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UI적인 부분들, 링크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. 처음에는 별걸 다 넣었습니다. 그냥 이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. 이게 최초의 UI예요. 그리고 나서 알바용 앱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좀 정돈이 되기 시작을 하지만 이때도 그냥 UI를 먼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도 좀 정돈이 돼가지고 좀 나아졌죠. 알바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금 뭐 UI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버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돈이 돼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최초 기획이 아니고 1차 디자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될 때 그려진 UI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정돈이 되어 있죠.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. 근데 이건 이제 기획안이기 때문에 이 기획안대로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뭐 목업틀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도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둘 수가 있어요. 개발자들이 보기 좀 용이해지겠죠. 또 뭐 메시지 같은 것들도 이제 적어놓을 수 있고, 파란색 메모장에다가 적어놓을 수도 있고, 뭐 화면에다 적어놓을 수도 있고, 그런 기능들이 제공을 해줍니다. 어느 정도 정돈이 된 알바생 UI, 관리자용 앱 UI입니다.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이미 1차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실제 화면들을 캡처해서 집어넣은 UI예요. 굳이 지금은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제가 쓰는 툴은 그냥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그려요. 파워포인트별로 이렇게 뭐 필요하면은 뭐 어느 페이지로 가세요, 또는 페이지별로 넘버링을 하단에 달아가지고 어느 페이지와 어느 페이지가 같습니다,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전체적으로 UI를 배치해 놓으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. 의미가 없습니다. 크게 보여드렸을 때도 괜찮아요. 이건 보여드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앱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.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처음에 이제 UI 자체가 지금 점주형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 있진 않아요. 조금 더 간결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이런 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. 화면 가운데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표가 들어가 있잖아요. 이 표는 어디서 활용이 되냐? 핀풀 앱에서 저희가 이걸 다시 활용을 합니다. 근데 알파요 앱에서는 표 방식을 이용하지 않아요. 그 이유는 알파요 앱은 그냥 단순하게 시급 계산이 총 얼마다 이런 정도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 표는 제거를 합니다. 네, 대표님 1시간 후에 좀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? 제가 외주 개발 전화가 왔어요. 알파요 관리자용 UI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보니까 개발됐던 건 아니고 그냥 기획이네요. 어느 정도 디자인이 입혀진 상태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한 것 같아요. 디자인이 입혀져 있으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왜 이런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기획자로서 진짜 열심히 일했다라고 팀원들한테 자랑하기용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. 의미 없습니다. 관리자용 UI가 또 있어?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보여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? 그냥 파워포인트에 쭉 깔아가지고 한 페이지에 4개나 5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도 되거든요.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보여줄 이유가 있나? 이런 짓 하지 마세요.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. 알파요에 이제 주유 수당이 추가되는 UI입니다. 주유 수당에 대한 것
것들을 당시 굉장히 모르셨어요. 하지만 2016년도에 이제 이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주유수당을 저희는 개발을 했어야만 했고, 그러면 그 주유수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. 간결하게 빼려고 했습니다. 주유수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. 주간평균하고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주간평균은 말 그대로 그냥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그냥 계산이 되는 거가 있고, 근로계약서 기준은 뭐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을 때, 근데 날짜가 안 정해져서 그냥 출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간평균도 많이 쓰시긴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UI를 그렸다. 네, 전체적으로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. 주유수당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전주에 결근이 있으면 안 돼요. 월화수목금 출근하기로 된 사람이 목요일 안 나왔다? 결근이 있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도 그 다음 주에 주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 조항이라고 해서 계약에 따라서 결근이 있으면 뺄 거냐,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주유수당을 나눴고, 초기에는 월요일날 몇 시간, 화요일날 몇 시간 이런 기능까지 들어갔는데, 이건 이제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걷어내고 그냥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유희열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. 유희열 작곡가님께서 학생 시절에 작곡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셨는데, 한 교수님께서 이러시더래요. 다 배웠지?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, 이렇게 작곡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니, 지금까지 나한테 작곡을 가르친 게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, 너희는 다르게 작곡을 해라,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던 방식대로는 하지 마라,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. 이 UI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절대 없어요.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정리만 하시면 돼요. 전체 화면을 그리기 전에 필요한 전체 기능을 나열을 하고, 그 다음에 기능 사용 이유와 방법을 정의해야 됩니다.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. UI만 그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나서 전체 구성도를 작성을 하는데, 굳이 전체 구성도를 다 그려줄 이유는 없어요. 그냥 예를 했을 때 다음 화면이 뭐다, 이 정도만 배치를 해줘도,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도 다 이해를 합니다. 그러면 전체 구성도는 어떻게 그리냐,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. 화면을 이쁘게 막 디자인 넣고 막 UI 넣고 하는 게 아니고,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, 이 정도만 있어도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이 전체 구성도 이거 안 그리려고 하세요. 내가 이걸 그릴 거면 내가 UI를 그리고 만다 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. 그럼 디자인은 언제 하냐? 당연히 좋은 질문이죠. 디자인은 언제 해야 되냐? 구성하고, 그리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, 계속 검증하고 나서, 그리고 나서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. 다음 시간 예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. 문제 해결 방법. 사업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 방법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 스토리,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, 좋아요. 감사합니다.